여자는 먹어야 된다 라고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걔네들 좋죠. 이제 문제는 자궁질환이 있거나 자궁질환에 취약하신 분들은 불에 기름 붓는 약간 격이거든요. 실제로 폭이 1cm, 2cm밖에 안 됐는데 몇 년 지났더니 되게 많이 커졌어요. 한 6cm, 7cm로. 근데 그 안에 뭐 나는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여쭤보면 언니들이 좋다고 해서 먹었다. 뭐 드셨어요? 열심히 먹었다. 열심히 먹었다.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 자궁질환 늘어났다는 기사도 봤는데 실제로 좀 그런가요? 실제로 자궁질환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근종 환자도 과거에 비해서 되게 많이 늘어났고, 특히 이제 젊은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20대에서 30대 여성분들이. 실제로 이거는 뭐 통계청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에서 자궁근종을 치료한 병원들 진료 그 자료들을 봤더니 젊은 환자들이 많이 늘었더라는 게 이게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보다 영양 섭취가 좀 되게 좋아졌고, 환경 호르몬의 노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요인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분별한 이제 건강식품,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 뭐 스트레스도 되실 수 있고, 결국엔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40대는 50대 돼야지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20대, 30대에도 되게 많고, 특히 이제 30대 분들이 많거든요. 기전이 다르긴 하지만 요새는 유방암 같은 것도 젊은 환자들이 과거보다 되게 늘었거든요. 유방암도 그렇고 자궁질환도 그렇고 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되게 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과거보다 식습관의 영향이나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 25, 27이셨는데 근종이 한 10cm가 넘어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20대 초반에 자궁 근종 수술을 한번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또 생기신 거죠. 20대 초반에. 조금 어렸던 환자는 고등학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환자여가지고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제 따님을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따님도 혹이 있어가지고 고3에서 이제 대학 막 가려는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좀 기억에 남아요. 요즘 그런 자궁 질환들이 좀 빨리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뭐 100% 원인을 알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얘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에 연관된 질환이라는 거는 밝혀졌는데, 더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100%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사회가 바뀌면서 일단 식습관이 되게 바뀌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과거에는 밥 먹고 김치 먹고 요랬잖아요. 요새는 밖에 나가면 치킨 많이 먹죠. 그 다음에 뭐 술 마시고, 흔히 말하는 뭐 서양 음식, 외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먹던 음식들 분명히 영향을 지금 미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자궁질환에 국한된 건 아니고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젊은 환자들이 좀 되게 늘어났거든요. 뭐 갑상선 질환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람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바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체질이나 이런 게. 가장 의심할 수 있는 거는 환경 호르몬이나 시기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궁 건강 지키기 위해서 좀 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여자는 먹어야 된다 라고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많이 먹으시는 게 뭐 홍삼, 석류, 칡즙, 이 몇 종 세트처럼 있어요. 물론 걔네들 좋죠. 이제 문제는 자궁질환이 있거나 자궁질환에 취약하신 분들은 불에 기름 붓는 약간 격이거든요. 실제로 폭이 1cm, 2cm밖에 안 됐는데 몇 년 지났더니 되게 많이 커졌어요. 한 6cm, 7cm로. 근데 그 안에 뭐 나는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근데 물론 근종이나 자궁질환은 시간이 지나면 더 안 좋아지실 수는 있는 거 맞는데, 여쭤보면 언니들이 좋다고 해서 먹었다. 뭐 드셨어요? 홍삼 열심히 먹었다. 석류 열심히 먹었다. 뭐 여자한테 좋다는 뭐 홈쇼핑에서 파는 거를 사서 먹었는데 여자 무슨 뭐 호르몬 보충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석류는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석류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닌데, 석류가 안 맞으시는 거죠. 자궁질환이 없는 여성분들은 드셔도 돼요. 근데 자궁질환이 이미 내가 있거나 과거에 뭐 수술을 했거나 뭐 어머니나 뭐 이모나 할머니나 자궁질환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 좀 조심하시고 검사를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드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궁 치료를 뭐 주로 하기 때문에 자궁 질환을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또 경과를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수술을 하고서 또 재발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인데, 치료를 예를 들었을 때 치료가 되게 잘 됐는데 되게 짧은 기간 안에 되게 증상이 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뼈가 부러졌다. 그럼 뭐예요? 사골국
가려서 주잖아요. 뼈 빨리 붙으라고. 자궁질환 같은 거 치료하고 났더니 이제 고생했으니까 몸에 좋은 거 빨리빨리 먹어야 돼. 자궁에는 이게 좋대. 막 먹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애써서 이제 치료를 해놨는데 자궁을 자극시키는 것들을 자꾸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안 맞는 분이 먹었을 때는 생각보다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여성 호르몬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분자 구조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그 에스트로겐 그 수용체라고 해서 걔네들이 붙어야 될 때 가서 걔네가 딱 붙으니까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졌네 하면서 크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근데 지금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모르실 수 있는데 한 3분 중에 한 2분 정도 꼴로 근종이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흔한데 우리가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또 줄어드는 것 뿐이지 생각보다 근종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여성분들,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여자한테 뭐 좋으니까 내가 먹고 보충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약간 좀 반대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근종이 여성분들한테 발생 빈도가 높거든요. 근데 내가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별 증상이 없고 크지 않으면 수술하거나 치료하실 필요 없어요. 증상도 없고 크기도 작지 않고 그러면 일단 무조건 그냥 관찰이에요. 즉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자한테 좋다라는 거를 좀 열심히 드시고 와서 치료를 안 해도 되는 분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보니까 무조건 좋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3명 중에 2명이 먹으면 안 되는 거네요? 3명 중에 2명이 먹으면 안 된다기보다 3명 중에 2명의 빈도로 근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먼저 알고서 드셔야 된다는 거죠. 홍삼, 석류 이런 걸 드셨을 때 또 크게 또 반응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조건 다 그러신 건 아닌데 만약에 내가 그런 걸 먹었더니 예를 들어서 생리가 양이 늘었다. 내가 원래 중형 패드만 쓰는데 갑자기 대형 패드를 쓸 정도로 양이 늘었다. 그 다음에 생리 때 통증이 좀 늘어났다. 이런 좀 증상이 보통 생기거든요. 그러면 꼭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피곤해서 그런가 잠 못 자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범인은 내가 건강을 위해서 챙겨서 드시던 건강식품이었던 거죠. 그럼 웬만하면 안 먹는 게 나은 거예요? 이 갱년기 여성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사실 도움 되실 수 있어요. 갱년기 전 여성이 건강하신 분들은 굳이 그거를 꼭 챙겨서 드실 필요가 있나는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오메가3라든지 종합 비타민 뭐 이런 거는 뭐 웬만하면 크게 뭐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되는데 여성한테 좋다는 것들은 일단은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드셔야 된다라고 얘기는 꼭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여성분들 많이 드시는 떡볶이, 엽떡, 마라탕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뭐 맵고 짜다, 뭐 자극적이다 이걸 떠나서 이제 정제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이 안 좋다라는 거는 사실은 다 아시긴 아실 거예요. 이게 혈당 지수를 급격하게 높이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게 되고 혈당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 결국에는 췌장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 인슐린 분비하는 기능이나 효과가 몸에서 떨어지거든요. 결국에는 호르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호르몬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 없이 매일매일 먹던 엽떡이 나한테 생리불순이나 생리과다나 이런 것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봐야죠. 단순하게 뭐 체중 증가나 뭐 이걸 떠나서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너무 뭐 자주 먹거나 오늘도 먹었는데 내일도 먹거나 사실 이런 식으로 먹는 거는 진짜 안 좋죠. 또 하나는 또 운동 부족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해당되는데 우리가 뭐 대사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뭐 남성도 마찬가지고 대사증후군처럼 이 체중이 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몸에 여러 가지 대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특히 여성분들에게도 체중이 늘어서 비만도가 올라갔을 때는 특히 이제 근종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발생률을 좀 높인다고도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만세포가 늘어나면 비만세포 안에서 에스트로겐인데 이게 한 3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3번째 종류가 비만세포 안에서 막 활성이 돼요.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을 당연히 유발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이 되셨을 때는 인슐린 조절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시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호르몬 불균형이나 호르몬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거는 전신 건강이나 체중 건강, 몸매 관리에도 필요하지만 여성분들은 호르몬 건강, 자궁 건강에도 필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께서 자주 염색을 하거나 펌을 하거나 이제 그러신다고 하시면 이게 또 생각보다 약간 환경 호르몬에 또 노출되실 수 있거든요. 아, 염색이요? 염색약이나 이제 파마약 같은 경우도 맨 피부에 닿으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우리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매일 하시는 분들은 손을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저처럼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새치가 있어서 염색을 한다든지 물론 그런 거는 해야겠지만 여성분들께서 뭐 취향이나 기분에 따라서 뭐 염색을 자주 하고 펌화도 계속 하고 이러신다고 하시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약들에 들어있는 호르몬 자극 성분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일회용품들 이런 것도 환경 호르몬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뉴스에서 봤던 건데 어린애들이 쓰는 이제 그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런 것도 인증이 안 돼서 해외에서 들어온 건데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환경 호르몬이 되게 높게 나왔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뭐 액세서리라든지 뭐 머리핀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도 너무 싸다고 해서 좀 좋아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 몸과 닿는 제품들은 그런 걸 쓰시는 게 이런 환경 호르몬의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펌이나 염색을 너무 자주 하시게 되면 두피에 있는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결국 몸으로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몸에 호르몬에 영향을 주겠죠. 두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두피도 그 밑에 층에 이제 모세혈관에 혈관들이 다 있거든요. 결국에 두피로 이제 흡수가 되면 이제 그 모세혈관으로 또 흡수가 다 되는 거죠. 니코틴 패치 붙이듯이. 맞아요. 그런 식으로 다 흡수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물론 아예 안 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너무 단순하게 멋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염색하거나 펌을 자주 하시는 거는 사실은 지양하시는 게 맞죠.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드시지 마셔라. 특히 건강식품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일회용품이나 일회용 용기 같은 거 사용은 되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특히 염색이나 펌 같은 것도 내가 만약에 자궁자는 있다라는 분이시라면 빈도나 정도를 좀 조절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하는 거는 호르몬 조절까지 되는 덤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엽떡이나 마라탕 같이 너무 맵고 자극적이고 이러신 것도 결국에는 맵고 자극적인 걸 떠나서 우리 몸에 정제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자주 드시는 건 안 좋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궁근종은 사실은 3분 중에 2명꼴로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자궁질환이 있거나 이러신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게 있는데도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드시는 건강식품이나 엽떡, 그다음에 염색, 펌 이러신 거는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